김지수는 의창구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역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변화를 쫓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경남의 모든 유리천장을 깨트리는 새로운 정치를 의창구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2월 1일 의창구의 국회의원 김지수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박연진 기자입니다. 네, 20대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경남은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출마에 따른 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지게 되는데요. 창원 의창구 박완수 국회의원이 경남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이 지역은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남 도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전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경 언론연대는 그동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기초단체장, 여야뿐만 아니라 군소정당 후보군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힘써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박완수 전 국회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지수 국회의원 후보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후보님 자리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불경 언론연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민주당 김지수 후보입니다. 네. 출마의 변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요. 지역에서 4년의 정당 활동 이후에 경남도 의회에 8년간 지역 활동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8년 동안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께서 주신 과분한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올립니다. 의창구 주민을 포함한 창원시 주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성원에 힘입어서 저는 경상남도 최초의 여성의장, 최연소 의장, 그리고 첫 민주당 의장이라는 삼관왕의 타이틀도 가졌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의 타이틀이기도 하지만요. 또 제게 주어진 최초라는 이 수식어는 이 변화를 열망하는 의창구 주민을 포함한 창원 시민, 경남 도민의 영광, 그리고 경남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항상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책무감으로 의정활동을 누린 덕분에요.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라는 또 이런 기회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지방은 경력을 다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의 노후 대책이나 명예 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출마의 변의 첫 슬로건이었는데요. 지역에도 정치가 살아있고,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도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의 정책이 있다는 것을 의창구 주민과 함께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예, 이러한 도전의 길에 의창구 주민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최초, 최연소, 머리 수식어가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타 후보와의 어떤 강점,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미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셨죠. 예. 그래서 저의 장점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다면,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 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이미 많은 만남을 통해서 교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민원을 주실 때도 제가 가장 근접하기 좋은 사람일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아마 상대 후보보다 제가 갖고 있는 우월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불경 언론연대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네. 유튜브의 시청자님들의 대화도 같이 함께 소식 전해드리면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으로 나뉘어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기자분들도 자유롭게 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동양뉴스통신 오은근 기자입니다. 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그 현재 판세에서 네. 예, 정량직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그 김여순 후보가 다소 밀리고 있다는 좀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예. 지금 여론조사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딱 하나죠. 김영선 후보와 저와의 경쟁력을 비교한 건데요. 다른 후보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루어 짐작컨대 그것은 특정 아마 그룹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먼저 여론조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살펴볼 면이 없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은 저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 지난 대선의 결과에서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민주당을 걸고 정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예. 지금 뭐 과거에 그 돌았던 그 여론조사보다 지금 아마 조금 더 분위기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다른 네, 네. 뉴스 브리더 박일리 기자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이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보니까 네.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도지사 선거와 창원시장 선거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보궐선거나 그만큼 시민들이나 유권자들로부터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는 그 공약이 네. 예, 뚜렷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공약이 음. 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음. 후보님의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보궐선거이고 또 지방선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주로 돌아다니는 후보들이 교육감 후보, 그다음에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수 의원님의 출마,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의창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번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와 국힘의힘 후보 2명만이 지금 경남 전체에서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만들 때도 특히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거기에 좀 많이 방점을 찍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보궐선거가 확정된 게 4월 30일이지 않습니까? 해서 불과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다라는 캠페인 하기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더해서 각 후보인 저를 비롯한 각 후보들도 또 지역 각 정당별로 또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면은 고민을 반영하기 좀 어려웠다. 그리고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해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대선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대선의 공약을 좀 비교해보면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로율이 거의 90%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상기해 봤을 때 누구나 다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 현안이라는 것이 뭐 새롭게 등장한 현안이라기보다는 이미 오랜 동안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고 공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시장이든 도지사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 그건 정책화하는 거, 공약화하는 것이 새로운 게 있을 수는
새로운 것, 뭔가 좀, 못 보던 거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지만, 이 정책이나 공약을 누가 실천할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좀 서두가 길었는데, 공약 물어보셨잖아요. 저희 이제 의창구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창원이란 이 어원 자체가 의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창은 정말 창원의 시작인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다른 지역구, 다른 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마산 하포구와 더불어서 아직도 읍이나 면 단위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읍, 북면, 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굉장히 있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북면에 신도시가 건설됐지만 좀 졸속으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여전히 SOC가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박종훈 교육감과 허성무 시장님께서 그래도 성의를 마음을 내주셔서 각각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준 결과로 고등학교를 지금 짓지만 여전히 중학교가 과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과밀 상태이고요. 그래서 학교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요. 더해서 교통 문제도 굉장히 시급하고요. 특히 북면 지역과 동읍 대산을 중심으로는 생활 문화체육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장 동읍 대산 북면의 이 학교, 생활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교통의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특히 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한 어떤 주거 지역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제동지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동지구의 추진이 굉장히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창구의 이 도심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의창동을 중심으로 한 의창동과 이 명곡동 그리고 팔영동 일부를 중심으로 한 이 단독주택 규제 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사실 지난 50년 동안 창원시는 계획도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앞에 정치인들이 아무도 단독주택 규제를 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단독주택은 이 50년 동안 굉장히 주변에 예를 들면 생활과 관련된 편의시설이 굉장히 없이 지내오면서 굉장히 노후화되고 낡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세수안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좀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가중되고요. 젊은 세대는 다 떠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도심이지만 명곡동 같은 경우나 복림동은 굉장히 정말 다운타운이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동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성무 시장님도 이 단독주택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창원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이 단독주택 지역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이 도시가 과거의 도시처럼 계획도시의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해서 팔룡동 같은 지역은 굉장히 아파트가 이제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팔룡동과 특히나 성산구 쪽에 보면 상남이라든지 발림동, 사파동 중심으로 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지금 고민될 시점인데요.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지금 창원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팔룡동에 있는 대동중앙아파트에 가장 선도적으로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성공적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제가 조금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시간이 얘기했네. 짧은데 죄송합니다. 이거 답변을 너무 길게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저는 지역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브레이크뉴스 이성윤 기자입니다. 지역 내에 사후공원 있죠? 사후공원.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 사후공원 내에 조수미 예술학교 네. 건립하기로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아마 그게 정상적으로 계획이 되었더라면
의창구에 정말 멋진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술인들이 거리 곳곳에서 보일 수 있는 참 고퀄리티한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렇게 보면 그 관련돼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생긴다고 했는데 안 생깁니까?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잘 몰라요. 이게 해지가 됐다는 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지. 아니, 조금 지나간 논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수미 예술학교는 이미 안상수 전임 시장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후에 이제 그것은 다 이제 건립을 안 하는 걸로, 못 하는 걸로, 그리고 이미 그것 때문에 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저토건하고 분쟁도 있었던 건데 이미 예술학교 부분은 이미 정리가 다 됐고요. 사회공헌 관련해서는 이미 거기에 개발 지도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이미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미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 개발 계획을 변경하기 굉장히 어렵고, 뭐 예술학교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논쟁이 된다면 사회공헌 부진해가 아니고 새로운 다른 이슈로 저희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의창이 고향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우리 새돌이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탤런트 김지수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미모이시네요. 뽀샵을 과도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의 감사합니다. 지역도 살아있다라는 인상 깊은 슬로건을 내세우신 것 보니 네. 마음도 아름다우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지지자이신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의창 사람이냐? 네, 예. 저는 의창이 고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의창 현안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의창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고 의창에서 계속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창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필승 전략이라고 하셨는데요. 필승 전략이 있겠습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발품 많이 파는 거. 그거 외에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다른 전략이 있으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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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수지가 참관한 최저라는 수지가 참관왕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당선되시면 이제 사관왕이 되겠습니다. 바뀐 게 하나가 있다면 이제 여당에서 이제 야당 의원이 이제 되시는 건데요. 네. 그 국회로 진출을 하시게 될 경우 네. 경남 최초의 또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신지 또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원회가 있다면은 어떤 상임위에서 역할을 좀 하고 싶은지 그 부분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성평등 지수를 그렇게 낮게 만든 대표적 요인 중에 하나가 여성의 대표성 부분입니다. 특히 경남의 여성의 대표성 부분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게 주어진 첫 여성 의장, 경남도의 첫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제게도 의미가 있고 여성계 전체에도 의미가 있는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이제 경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요. 그것은 제게도 영광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고정관념의 틀을 깬다는 거, 어떤 직능은 주로 어떤 성이 다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고정관념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는 굉장히 남성들이 많이 하는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특히 경남에서 두드러지는데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선되면 활동하고 싶은 국회 상임위는 국토교통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도 저희 지역의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의 특히 의창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동읍대산 북면과
원도심인 이 의창, 파령, 명고, 이게 도시 재건, 도시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셨는데요. 뭐 특히 의원의 의정활동은 뭐 그것이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똑같을 것 같은데 지역활동과 국회 이제 의정활동이 있겠는데 지역활동이든 의정활동이든 발품을 팔지 않으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을 했던 때보다 더 열심히 진심을 갖고 발품을 팔아서 지역 주민이 정말 원하는 도시 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의원님 지역구 내에 세터민 집성촌이 있죠. 네, 동읍에 있습니다. 네. 제가 줄곧 이제 세터민 지금 이제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네. 세터민들을 지금 경남 하나센터에서 이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원 특례시가 되면서 창원 특례시가 이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 그래서 세터민 출신 중에 세터민들을 직접 이렇게 애안을 달래줄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직접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가 허성무 시장님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그걸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때 예산을 900만 원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애석하게도 그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네. 구정에 네. 설날에 도계동 지역구에서 네. 자살 소동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늘어날 텐데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 대표 경력 중에 하나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 특례시, 전국에 있는 4개의 특례시에 중앙부처에 어떠한 행정사무를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통과된 여러 가지 특례시로 이양된 사무가 저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창원시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좀 협조 요청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 협조 요청을 잘 받아서 충시 자치분권위원회에 창원 특례시의 입장을 제가 굉장히 대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여러 가지 행정 사무들이 특례시로 이양이 됐고요. 뭐 예를 들면 하천 관리라든지 항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것도 저희가 하나로 의제로 좀 잘 다듬어서 자치분권에서 논의가 되고 행안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지금 마무리해 주시면 네. 여성가족부 네. 폐지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래 공약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아직 행정처리라든지 이 절차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장관 후보자를 인민본의안 부분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여가부 폐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또 여가부가 왜 폐지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원인이나 또는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가부가 폐지돼도 여가부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존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하더라도 여가부에서 한 역할은 부서를 나누어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다만 본인들이 대선 기간 내내 이야기했던 특히나 이대남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페북의 여가부 폐지라고 그냥 공약했던 부분을 그냥 이행하는 것 정도가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묶어있던 것을 그냥 풀어서 여기저기에 그냥 업무를 나눈다. 이런 느낌 제가 이상도 이하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저는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오히려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거면서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킨 이런 결과만 남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네. 시간 제. 창구에는 네. 네. 우리 후보님만큼이나 또 전국 최초라는 또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상 최윤덕 장군이죠. 네, 네, 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문자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우리 고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어떤 잘 조명되지 매우 않고 있죠. 예, 네네. 매우 중요한 역사 네. 문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문화관광 산업이라든지 이쪽이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아마 창원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의 시민들께 창원하면 떠오르는 걸 물어보면 아마 공업도시, 산업도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창원에 문화나 역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좀 낮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겠죠.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제 공업도시, 산업도시로 인식된 이 창원에 어떻게 문화와 역사를 심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우리 고분이라든지 이 최윤덕 장상 플러스 뭐 주남 저수지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창원을 조금 더 문화적 콘텐츠가 있는 그런 도시로 조금 더 미래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스타필드 허가 났습니다. 네. 뭐 네, 장단점 충분히 있을 거예요. 네, 스타필드 허가가 날 때 창원시에서 교통 영향 평가에서 네, 창원시에서 지하차도 제의를 했어요. 하지만 200억이라는 공사비의 부담 때문에 스타필드 측에서 거절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걸 허가권이 있을 때 창원시가 끝까지 그 부분을 좀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부분은 창원시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한번 되새겨 늘 드시다면.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특히 관에서 하는 인허가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을 지역 주민에게 끼치는지를 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타필드와 관련된 유니시티 전체 그 39사 개발은 이미 앞에 안상수 시장 그리고 박완수 시장 때 다 인허가가 다 끝난 사업이죠. 당시에 저희가 특히 스타필드와 관련해서는 특히 스타필드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고요. 스타필드의 입점 위치 그리고 교통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분명히 주변에 교통이 굉장히 과중될 거라는 그런 건 당연히 저희가 예측 가능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미 허가가 났던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스타필드가 어쨌든 창원의 다운타운에 들어오게끔 되는 결과가 이렇게 초래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과거에 났던 인허가를 갖고 지금 더 이상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생길 이 스타필드를 어떻게 잘 지역에 특히나 좋은 랜드마크를 잘 만들 것인가. 그리고 스타필드로 인한 이 교통 대란의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네. 약속하신 네. 기회고요. 네. 네, 우리 후보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창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 문제뿐만 아닐 텐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를 비롯한 모두 광역도가 가장 빠르게 소멸 위기에 겪고 있습니다. 창원도 예의지 않습니다. 이미 창원에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요. 도시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흐름인데요.
이 큰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역 주민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큰 변화의 물줄기를 새롭게 바꿀 그런 지역 정치인으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지역 변화를 일으킬 지역 정치인으로 여러분께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했던 의정활동을 좀 기억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특히나 의창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애쓸 정치인으로 아마 저 김지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그만하라고 말씀하셔서 제 마음이 바쁘네요. 네. 네. 세상의 선택과 네. 로 의창 구민들의 삶의 질을 바꿔드리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네. 후보님들의 우리 공약과 정책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에서 김지수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김지수는 의창구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역 정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변화를 쫓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경남의 모든 유리천장을 깨트리는 새로운 정치를 의창구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6월 1일 의창구의 국회의원 김지수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